손매란 박사의 뇌 정신 건강.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 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매란 박사님, 손매란 목사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많이 이제는 좋아졌죠. 이제는 가을입니다. 근데 가을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금세 추워지잖아요. 그래요. 계절의 변화가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그래도 사계절이라는 게 있어서 너무 예. 좋은 것 같아요. 이 계절이 금방 지나가니까요. 네. 이 계절을 짧은 가을을 좀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뇌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뇌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뇌 구조와 기능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은 이제부터 실제는 시작이 네. 된다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교육 받으신 거고. 기초교육이죠. 우리 정치자들에게 뇌가 뭔지 네. 이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얘기했는데요. 그래도 많은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벌써. 네, 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가 임신 중의 뇌 발달과 정신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에 산모의 행동이 아이의 뇌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네, 뜻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네. 네. 원래 이제 심리학에서도 한 30년 전에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나라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행동을 갖다 추적을 해봤는데요. 그 추적한 문제 행동을 일으킨 부모를 봤는데 네. 그 부모의 내가 그 아버님의 그 직업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추적을 보니까 부부 관계할 때 큰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이가 그런 품행장애 행동을 하더라 그런 보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임신 중에는 어머니의 산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태교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그렇죠.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교뿐만이 아니고 임신 중에 산모의 행동에 따라서 아이의 뇌 발달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네. 먼저 결혼을 앞두신 분들 있잖아요. 네. 먼저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하신 분, 이제 하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말이 결혼한 하나 분들 중에서도 이제 아이를 기다리는 예, 분들이 예, 있으니까. 그런 분도 네. 필요하고요. 그런 분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은 이 흡연 있잖아요. 알코올이라든가 네.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알코올을 했을 때 그 남자의 정자가 살아있을 확률이 이제 3개월 정도 된다거든요. 네. 근데 술을 먹었을 때 이제 그 아이에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으면 3개월 전에 술이라든가 이런 또 담배라든가 이런 거 약물을 네. 미리서 끊어주는 산모뿐만이 아니고 네. 예, 아빠도. 네, 아빠도 예. 이제부터는 이제 엄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깜빡하면 이제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네. 아빠도 중요하다. 아빠도 중요하다. 네, 아빠도 중요하기 아까 때문에 그 얘기했던 그 30년 전에 심리학계 보고됐던 그런 사례도 아빠 이야기잖아요. 아빠의 스트레스가 네. 그 정자가 결국 아이에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술, 담배는 끊으시는 것이 좋겠다. 예, 예. 과감하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머니 이야기 좀 해보죠. 네. 엄마의 생활 습관과 아이의 뇌 발달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알코올 문제부터 얘기해 네, 주시죠. 이 알코올은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일은 태아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하면 이제 뭐 상담 심리를 공부를 했다든가 어느 정도 어디 가서 들었으면 흔히 하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는 술도 안 먹었잖아요. 예. 그런데 알코올 증후군이 생겨요. 그게 뭐냐? 어머니가 태중에 있을 때 술 드셨을 때 이런 아이가 탄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코올 증후군 탄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뭐 좀 화가 안 난다는데 네. 아이가 태어나면서 알코올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이런 아이는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도 가기 쉽고 약물 중독으로 가기 쉽고 우울증으로도 갈 수가 있고 또 이제 기타 정신 장애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커가면서. 예, 예.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술은요, 우리가 꼭 끊으신 게 좋고요.
또 이제 술을 먹게 되면은 이제 산모들이요. 이제 또 술을 먹는다든가 그럴 때 아이가 태어나면 과잉 활동성, 충동성, 특히 뭐 ADHD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과잉 활동성이나 충동성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아이로 태어날 수가 있고요. 또 정신 지체 아이 또는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학업 성적이 나빠진다든가 또는 이제 운동 장애도 이제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알코올을 임신 중에 섭취하면 나중에 그 아이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안면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특히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요. 그 우리가 뇌세포 얘기할 때 가지돌기 이런 얘기했죠. 네. 우리가 정보를 받으면 그 받는 세포가 이제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그 가지돌기가 아주 작거나 또는 가지 자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의 뇌에서요. 네,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상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세포 자살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구루탄산의 분비를 억제하고 가발을 촉진해서 뭐 이렇게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신 중에 어머니가 이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임신 중에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절대 평소에도 술 이렇게 드시지 알코올을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 있는 여성분들은 네. 절대로 술을 아니 마시면 안 요즘 되거든요. 여성들은요 그 네. 술 먹는 것을 자랑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네. 요즘 뭐 방송도 이제 그런 것들이 허락이 돼 가지고요 뭐 이렇게 알코올 한다 나도 네. 몇 잔씩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네. 극동방송 청취자들은 아주 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알코올 이야기만 해도 벌써 하루 분량이 다 가는 것 같은데 흡연 얘기하셨잖아요. 네. 흡연 이야기도 좀 이제 다뤄주시죠. 흡연은 알코올보다 더 외롭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여성들이 이제는 상당히 그 자유화되어 가지고 흡연을 자유롭게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밖에 나와서 흡연하는 사람들 보면 여성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뭐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남성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엄마가 흡연하면 그렇죠. 뭐 직접 영향 미치겠지만 예. 아빠가 흡연하면 간접 흡연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엄마 아빠는 다 안 해야죠. 흡연을 하면은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저체중아로 태어난다고요. 네. 여러분 저체중아로 태어났을 때 어머니들은 큰 그 어떤 장애를 감수를 할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체중아들은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각종 영양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지장애 같은 것들을 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우리가 그 흡연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잦은 또 어머니가 잦은 그 흡연을 하게 되면 잦은 병체를 한다든가 또는 지적 장애가 온다든가 ADHD가 온다든가 또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면역계에 결함이 와서 이제 자주 아프다든가 네. 또 비행이라든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또 높다든가 흡연을 하면 요즘 이제 그 반사회적 인격이 나온다고 그래요. 주의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사회적 인격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논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아 돌연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영아 돌연사 증후군. 그래서 네. 아이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죽었는데 원인이 모르겠다. 그런데 실제 이제 찾아보면 그 흡연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뇌 발달을 저해시키고요. 도파민 시스템의 기능 저하를 일으키죠. 그러면 도파민하고 관계된 병들이 뭡니까? 우리가 뭐 조현병 같은 거, 파킨슨병 이런 것들 이제 연관되거든요. 나이가 들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뇌 안에 이 신경 전달 시스템이 잘 흘러가야 된다는 건데 네. 이 흡연을 어머니들이 하게 되면 태아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이 이런 잘못된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태아기에 이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간접 흡연도 되지 않도록 그렇죠. 산모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뇌 발달이 아주 취약하게 되니까요. 예. 그리고 영양실조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는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영양이 이제 실조가 되면요. 예. 우리가 임신 중에 그죠? 임신 중에 이제 영양 실조가 되면 뉴런의 형성을 신경세포죠. 뇌신경세포의 형성 자체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네. 그리고 인지 발달에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 뉴런의 이동 장애를 일으킵니다. 세포 이동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임신 중에 3개월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가 세포 이동 장애가 일어나기 쉽고요. 시냅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그래서 뭐 엽산을 투여하라 또는 어머니들 이제 임신하게 되면 그 엽산 얘기는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리코 영양소 같은 게 이제 새로운 영양소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코 영양소 섭취하면 뉴런의 이동을 방해를 갖다가 막아주니까 이제 좋은 거고요. 두뇌 구조와 이 조직의 영향도 미쳐서 좋고요. 또 우리가 세포가 이동하는데 수초 형성이라든가 교세포 같은 거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데도 이 그리코 영양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우리가 섭취할 영양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정리하면요. 임신 중에 이 산모의 생활 습관 그리고 영양 상태가 아이의 뇌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흡연과 그 술 마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영양도 골고루 섭취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손мен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men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